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들 중에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. 아무래도 이주나 그러니까 이민이죠. 이주나 또는 이제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, 그리고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, 네, 이런 분들이 그래도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쿠알라룸푸르는 지도상으로도 보시면 네, 말레이시아의 그 수도예요. 이제 가운데, 거의 뭐 가운데라기보다 약간 좀 왼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죠.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약간 위치상으로 보면은 한국의 이제 서울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네, 위로는 저 이제 서쪽 위로는 페낭이 있고요.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뭐 겐팅 이런 데도 있고 이포도 있고요. 네, 아래로는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은 물라카 이렇게 있고, 쭉 저기 남쪽까지 가면은 조호바루 이렇게 있죠. 네,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약간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좀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. 사실 그 쿠알라룸푸르와 그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는 쿠알라룸푸르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라고 얘기할 때 쿠알라룸푸르가 조금 다르긴 해요. 네, 그렇다고 누군가가 그거를 확 이렇게 나눠갖고 이건 이거야, 뭐 이건 행정적으로 이거야, 쿠알라룸푸르 도시는 이거야, 꼭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경우가 있죠. 자,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. 네, KLCC, 네, KLCC는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의 약자예요.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의 K, 그러니까 KL이죠. 쿠알라 K, 룸푸르의 L, 시티의 C, 센터의 C 해서 KLCC 하면은 도심을 얘기합니다. 네, 서울의 뭐 이렇게 시청 같이 이런 도심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빌딩도 많고 뭐 백화점부터 여러 가지 큰 건물들이 많은,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KLCC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팡 쪽 가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. 네, 안팡으로 가는 지역이 있고,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체라스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. 그리고 약간 남서쪽으로는 이제 푸두라는 또 지역이 있고,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쭉 가면은 약간 왼쪽 위죠. 왼쪽 위로 쭉 가면 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제 몽키아라, 네, 몽키아라가 있고요. 그다음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네, 센트럴, KL 센트럴이라는 이제 곳이 있고,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쭉 가면은 이제 뭐 미드밸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방사라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. 네, 참고로 이제 몽키아라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. 쿠알라룸푸르인데 KLCC는 아닌 거죠. KLCC는 이제 도심을 얘기를 해요. 자,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은 이제 몽키아라에 많이 사세요. 몽키아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데처럼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, 그래서 완전히 이런 그 주거지 같은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고, 뭐 상가나 이런 쇼핑몰들이 쭉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다음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의 이런 그 뭐라 그러죠, 슈퍼마켓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몽키아라 지역은 좀 주거 단지에 가깝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도심이에요. KLCC 도심인데, 말 그대로 도심이다 보니까 회사도 많이 있고, 또 회사 건물도 많죠. 그 다음에 관광 도시의 또 도심이다 보니까 호텔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 도심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단기로 오셨을 때 어디가 좋겠습니까?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많이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가
뭐 가성비도 그렇고 위치도 좋은 임피아라라는 호텔이 있어요. 임피아라는 그 스카이워크라 그래서 그 스카이 페데스트레이트 워크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그 고가 도로죠. 그 스카이워크가 그러니까 육교 같은 건데 임피아나 호텔에서 그 KLCC 그 수리아몰까지 트윈타워가 있는 곳에 수리아몰이라고 있는데요. 그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 있는 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정확하게는 그 옆에 있는 컨벤션 센터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 그 지하에 그 아쿠아리움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임피아나 호텔에서 또 그 연결 통로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금방 파빌리온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오셔갖고 백화점 쇼핑도 하시고 어디 먹을 거 먹으러도 다니시고 간단하게 관광도 하시고 이러시기에는 임피아라 호텔이 정말 위치가 좋습니다. 네, 물론 또 그 걸어서 도보거리에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잘라날로 그다음에 부키 창갓 같이 이렇게 뭐 음식도 드시고 또 간단하게 맥주나 이런 것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근처에 있어요. 네, 그래서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.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피아라 호텔 소개가 됐는데요. 네, 저 임피아라 호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아무런 거 없어요. 뭐 지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위치상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, 그 외에도 호텔이 정말 많아요. 뭐 힐튼 계열의 호텔도 있고 바냔트리부터 뭐 다양한 종류들 많습니다. 뭐 트레이더스 호텔도 상당히 위치가 좋고, 거기 뭐 트레이더스 호텔의 시푸드 뷔페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시푸드 뷔페를 하는데 뭐 가성비 좋고 맛있기로도 유명하죠. 그래서 트레이더스 호텔도 있고, 그 다음에 가족이 같이 오시는 분들은 좀 오래됐고 객실 상태가 조금 눅눅하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타임스퀘어 호텔이 있어요.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복합몰이에요. 안에 놀이동산도 조그맣게 있고 복합몰이에요.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 오실 때 머물시기에도 뭐 괜찮은 그런 곳이고요. 네, 그 밖에 참 많은 호텔이 있습니다. 르네상스도 많이 있고요. 네, 너무 호텔 얘기만 했네요. 그래서 도심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그 빌딩들, 회사들이나 호텔들이나 백화점이나 이제 큼직큼직한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복합 시설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요. 이 도심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지하철도 LRT, MRT, 모노레일,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버스, 그리고 무료로 다니는 고KL이라는 그 무료 셔틀버스도 있어요. 네, 이 고K의 무료 셔틀버스는 횟수 제한 없이 4개 노선, 그 퍼플, 그린, 레드, 블루를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노선들이 도심의 모든 그 각 관광지들이나 유명한 장소를 가기 때문에 정말 유용해요. 그리고 버스도 이 셔틀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? 그래도 깔끔하게 잘 유지하는 편이고, 그리고 되게 자주 오는 편이에요. 상당히 유용합니다. 네, 이 고KL 버스는 고KL 그 셔틀은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만든 그 유튜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뭐 LRT나 MRT, 지하철, 그리고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. 가장 좋은 거는 도심이다 보니까 쿠알라룸푸르도 특정 시간대에는 트래픽잼이 많아요.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요. 특히 오후 한 4시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어가 시작이 됩니다. 네, 좀 놀라셨죠? 네, 여기는 일찍 가요. 집에 일찍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4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러시아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도심이 많이 막혀요. 네, 많이 막히고 특히 비가 오고 막 이러면 더 많이 막혀요. 자, 이럴 때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하철입니다. 뭐 막히는 것도 없으니까 지하철 타시면 되고,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. LRT, MRT 또는 모노레일 이런 걸 활용하시면 교통 체증을 그래도 피해 다니시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고요. 네,
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대중교통이 있어서 사시는데 또 편리함도 있으세요. 특히 단기로 오시거나 또는 이렇게 일하러 오시면서 또 차가 없으신 경우에 사실 도심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도 이런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긴급히 차가 필요하실 때는 택시라던가 그랩이라던가 뭐 마이카 이런 그 차량 공유, 그러니까 차량을 부르는 거죠. 차량 공유 택시라 그래야 되나요? 이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도심은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많아요. 병원도 그렇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, 그냥 백화점까지는 아니어도 쇼핑센터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의 그 음식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. 네, 저는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.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말레이시아 가면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로컬 식당들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. 왜냐면 로컬 음식이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지만 향이나 그 향신료 쓰는 거 있죠. 향이나 뭐 맛이나 또는 위생 상태부터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. 더군다나 그 물 때문에, 수질 때문에 이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뭐 로컬 음식점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있는 음식점 이런 데를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. 제가 말씀드린 음식이 맛있는 게 많다, 이거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백화점, 그냥 쇼핑몰에 있는 그 음식점들입니다. 백화점 하니까 너무 비싼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.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백화점 음식점, 쇼핑센터 음식점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집들 많고요. 그리고 각 나라에서 직접 오셔서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 나라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정말 맛집들 많습니다. 네, 대표적인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포비에츠라는 쌀국수 집인데 저는 파빌리온 백화점에 있는 포비에츠를 많이 가요. 자, 이 집을 가고 나서 전에 이제 한국을 갔을 때 쌀국수 집을 갔는데 정말 그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쌀국수 집을 갔어요. 근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왜 많이 했냐면 그 집의 음식이 바뀌거나 재료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. 인심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여기서 먹다가 한국에서 먹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거 있죠. 그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 여기에 있는 쌀국수집은 정말 제대로 됐어요. 뭐 고기도 엄청 많이 넣고 뭐 맛도 그렇고 제대로 됐는데 한국을 갔더니 좀 약간 뭐 아무래도 한국에 맞게 퓨전을 했겠지만 좀 뭔가가 좀 빠진 느낌. 그리고 고기도 여기처럼 막 이런 그 푸짐한 고기가 아니라 뭐 편육같이 해서 몇 개 들어간 느낌,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정말 괜찮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먹다가 한국 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. 그 밖에 뭐 남미 음식, 멕시코나 이런 음식들, 유럽 음식들, 동남아 각지의 음식들, 뭐 중국 음식, 그리고 허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한국에서 손님 오실 때마다 모시고 가는 허거집이 있거든요. 근데 정말 맛있어요. 맛있고 뭐 마라탕, 요즘 한국도 유행하죠. 마라 뭐 이런 것들. 정말 다양한 그 음식점이 너무 많아요. 중국 음식도 본토 음식도 있고 본토 안에서도 뭐 복건성 음식, 북경 음식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중국 음식 외에도 홍콩은 뭐 중국일 수도 있지만 홍콩 음식, 대만 음식, 그 다음에 뭐 또 싱가포르 음식부터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한식도 있고요. 정말 맛있는 음식점들이 정말 많아요.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도심에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정말 큰 장점은요,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. 특히 이 쿠알라룸푸르의 그 장점은 좋은 카페가 너무 많아요. 제가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뭐 상당히 좋아하는 보테니코도 그렇고 커피 맛이 정말 맛있어서, 크진 않아요. 작은 집인데 거의 테이크아웃 전문점, 여기서는 테이크아웃이라고 안 해요.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. 테이크어웨이 전문점인 그 작은 커피 전문점인데 되게 좁아요. 작은데 그리즐리, 이 커피 전문점은 정말 좋아합니다. 커피 정말 맛있고
그리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정말 많은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요. 저희 지금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몽키아라라는 곳에 그 163이라는 쇼핑몰 안에 있는 상가죠. 그 상가 안에 있는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말레이시아 차이니스 분이 운영하시는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요. 이분은 커피에 대한 사랑, 원두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커피가 많아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향을 다 맡아보고 그 향에 맞춰서 원두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떼를 먹을 건지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. 좀 더 제 취향에 맞게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몽키아라 갈 일이 있으면 꼭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. 뭐 마찬가지로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. 네. 관련 없어요.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, 그래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, 그런 음식점들 카페 잘 돼 있고, 그 다음에 매번 나가서 먹을 수는 없고 좀 집에서 즐기고 싶잖아요. 네. 말레이시아도요 정말 배달이 정말 잘 돼 있어요. 여기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이죠. 정말 배달이 잘 돼 있습니다. 배달 앱도 뭐 푸드판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드도 그렇고 뭐 붕크스부터 뭐 다양한 형태의 정말 배달 앱들도 많고요. 정말 배달 잘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배달해 먹으면 돼요. 네. 배달해 먹으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패스트푸드 먹고 싶으면 뭐 맥도날드부터 버거킹, 피자헛부터 등등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은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. 네, 살기는 데 대해서는 대중교통, 음식 문제부터 다 괜찮아요. 네. 다만 이제 뭐 복잡하죠.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좀 외국인들, 저도 외국인이죠. 뭐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조금 영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처음에 부담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오히려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어학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집니다. 사람이 살면서 급해져야 뭐든지 한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삶이에요.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부딪혀야 되니까,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, 그래서 더더욱 어학을 많이 쓰게 되고,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뭐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에 사시는 것도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이 도심이 크게 완전히 이제 도심 같은 경우 KCC 같은 경우도 좀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지금도 여기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롭게 확장하고 있는데, 현재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쌍둥이 타워가 있는 지역, 파빌리온 백화점이 있는 지역,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가 있는 지역,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떨어져요. 도심에서는 한 15분 정도 차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KL 센트럴이라는 지역, 네,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.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. 이 KL 센트럴 지역이 어떻게 볼까요? 그냥 동서남북 이런 지도로 봤을 때 도심에서는 약간 조금 더 서쪽으로 가 있는데, 여기서 쿠알라룸푸르입니다. 서쪽으로 가 있는데 이 KL 센트럴에 그 뉴 센트럴이라는 그 백화점이 있고, 이 센트럴 지역도 다양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개발을 하고 있고,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텔콤부터 해서 유명한 그 텔콤 영역이죠. 그 통신, 이동통신 이런 쪽에 관련된 유명한 회사들의 그 헤드쿼터, 본사도 그렇고 많은 그 회사들, 본사들이 있고, 그다음에 다양한 그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,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세요. 한국에서 오신 그 일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이 센트럴에 뭐가 있냐면 그 터미널이 있습니다. 그 전체적인 그런 대중교통들이나 이렇게 보이는 터미널이 있는데, 여기에 그 공항에 가는 그 고속철도가 있어요. KLIA 익스프레스. KLIA가 뭐냐면 쿠알라룸푸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공항을 왕복하는 고속철도가 여기에 있어요. 네, 고속철도로 공항을 가시게 되면은 뭐 20분에 30분 내외로 공항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세요. 막히는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저도 공항 갈 일이 있으면 꼭 KL 센트럴에 가서 이 익스프레스를 탑니다.
그래서 센트럴 지역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도심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쌍둥이 빌딩이 있는 쪽, 그리고 파빌리온 백화점이 있는 쪽, 타임스퀘어가 있는 쪽 이렇게 사는데, 타임스퀘어가 있는 쪽 지역은 좀 옛날부터 있었던 약간 그 중국 그 차이나, 그러니까 올드 차이나 레스토랑 거리예요. 그래서 그쪽도 좀 중국식의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정육점 같은 것도 있고, 그래서 그쪽 지역은 약간 그 중국식 그런 뭐라 그럴까요? 향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약간 중국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그 쌍둥이 타워 쪽은, 여기는 그냥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고,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공원이 있어요. KLCC 파크라고 공원도 있고, 그 공원에서는 이제 저녁에 항상 그 분수쇼 같은 거 탑니다. 그 분수쇼 같은 것도 하고, 그리고 네, 그 근처에 뭐 호텔들도 있고 이런 쇼핑몰도 있고, 여기는 약간 정말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. 로컬 사람들도 있고, 파빌리온보다는 좀 더 로컬 말레이시아 현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많이 방문하는 데고, 그래서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고, KLCC 쪽에서 건너편에 조금 가면 새로 올라가는 그 레지던스가 있는데, 거기가 이제 삼성에서 건설하고 있죠. 네, 건성에서 시공사로서 이제 건설하는 레지던스 콘도가 있고, 레지던스가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또 옛날부터 있었던 콘도 단지들도 좀 있습니다. 자, 그에 비해서 이제 파빌리온 쪽은 좀 더 럭셔리해요. KLCC 쪽 지역보다 좀 더 럭셔리한, 아무래도 고급 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인데, 여기는 주거지라기보다는 한국의 약간 명동이나 시청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쇼핑의 거리,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도 와갖고 뭐 먹고, 여기는 뭐 이렇게 펍이나 이런 쪽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관광 목적, 외국인들이, 저도 외국인이지만 이런 관광 목적에 오는 뭐 서양 사람들부터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체증도 정말 심한 곳 중에 하나예요. 네, 그런 곳이고요.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뭐 여기 다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그 타임스퀘어 남쪽을 좀 내려가면 체라스 지역이 있는데, 체라스 지역은 약간 그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중국 분들도 많고,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차이니스 분들도 살고 계시긴 한데,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중국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중국 음식 좋아하고 이렇게 돼지고기 음식도 막 좋아하고 허거 좋아하고 하면은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. 허거 맛집도 다 그쪽에 있고 참 좋아요. 다만 이제 좀 깔끔하고 좀 더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도심 쪽에 사시는 게 좋은데, 도심 쪽에서는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게 이 KLCC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약간 동쪽이죠. 동쪽으로 가면 있는 그런 콘도 단지들, 또는 이제 툰 라작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툰 라작 익스체인지예요. 그래서 TRX라고 하는데, TRX 지역에 있는 그 콘도들, KCC에서도 그 KCC 공원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콘도들, 이런 쪽들이 조용하면서도 되게 뭐 안전하고 치안도 좋고 뭐 즐기는데 괜찮습니다. 네, 괜찮은 지역이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KL 타워가 있는데, KL 타워를 마주보고 있는 쪽도 괜찮아요. 네, 그런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. 도시예요. 수도고, 네, 말레이시아 수도이면서 도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번화하고 건물도 많고, 뭐 더군다나 국제 도시다 보니까 정말 인터내셔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도심을 상당히 좋아하고, 그리고 도심의 장점이 뭐 많이 있고요. 네,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, 이 쿠알라룸푸르를 그 도심이 아주 크진 않아요. 서울처럼 큰 데는 사실 전 세계에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쿠알라룸푸르 도심 자체 크기가 한국으로 치자면 뭐 여의도 정도만 할까요?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
뭐 여기 뭐 솔직히 차가 막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있으면 걸어가기도 하는데 도심 내에서 막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이제 맞닿을 수 있는 곳이 많고요.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. 그러니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교통체증이 너무 많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LRT나 이런 거 타시고 몇 정거장만 가셔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마트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장 보시는 것도 뭐 문제 없으실 거고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래서 KL 이 도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아무래도 몬키아라나 이런 쪽 그 아파트 다니는 쪽은 이제 주거 환경으로는 되게 좋아요.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처음 오시면서 많이 보시는데, 이 KL 도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살만한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디서 뭘 찾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한번 이렇게 도심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뭐 필요하신 부분들, 궁금하신 사항들 쭉 보면서 정리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감사드리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정보 공유해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네, 또 계속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